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 형이 그 다뤘던 내용을 갖고 와봤는데 그거 예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자 얼마 전까지 다들 아시겠지만 존니 대표가 "한국은 저평가됐다. 한국 주식 시장은 싸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개미들이 이제 저평가된 한국 주식을 많이 샀어. 음. 요즘에는 뭐 하시나 봤더니 그 야 생각보다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저거 그 네. 금융 쪽으로 뭔가 범죄 때문에 내려오신 건데. 어쨌든 간에 존니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이제 저평가됐다. 거의 5 년 10년 전부터 이제 저평가됐다고 얘기했었죠. 네. 사실 한국 주식은 20 년째 저평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한국 주식이 너무 저평가니까 2023년 증시 개장식에서 입을 모아서 한국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해줘야 된다. 너무 싸. 야 한국 주식 너무 싸. 너무 싸잖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싸요. 생각보다 많이 쌉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뭐냐? 그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한 내용인데 그 남북 관계 때문이다. 북한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지배 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세 번째는 노동 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네이버 검색해서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싼 건 맞습니다. 너무 주식이 싸니까 우리나라 이제 추 장관님께서 이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얘기를 하죠. 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어떻게든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한국 주식이 너무 싸니까 요거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싸냐 봤더니 한국 주식이 1 위라고 따지면 선진국은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 비해 반값이에요. 50% 할인 세일. 사장님이 미쳤어요. 뭐 20년 동안 세일하고 있어? 네. 대단하네. 쌉니다. 그리고 신흥국에 비해서도 싸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싸. 그 아시아에 비해서도 쌉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값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까지 했었죠. 많이 하네. 그래서 정책 세미나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주식이 너무 싸기 때문에 요거 가격 올려야 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려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을 누가 했느냐? 그 자본시장 연구회인 그 김준석 씨가 분석을 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쭉 내용을 보면 그 45개국 32,000개의 상장 기업을 분석했어. 오 많이 했네. 분석했어. 얼마 동안? 그 20년 동안. 20년은 아니고요. 그 2012년부터 2021년 기준으로 9년이네. 해서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가 52, 신흥국 대비 58, 아시아 태평양 대비 60이 싸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싸냐라고 봤더니 한국 상장 기업 주가의 가격은 외국 상장 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고 2000년도부터 국내 언론 등에서 등장한 표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는 너무 쌌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었대요. 네네. 20년째. 20년째 할인 중이다. 그렇죠. 대한민국. 우리나라 왜 20년째 싸지? 만약에 싸다고 해서 샀으면 20년 동안 그 다른 해외 주식보다 수익률이 별로 안 좋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뭐 이제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 뭐 낮은 배당, 뭐 단기 투자 성향, 뭐 지향적 위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확실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주식이 싸냐라고 봤더니 그 배당이 없었어. 주주환원이 적었다. 네, 그리고 낮은 수익성, 성장성이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14%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당을 안 해줘. 그러니까 주식을 산 다음에 야 내가 이거 주식 사서 배당금이라도 먹어야겠다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 주식 어차피 장기 투자 아니야? 존니가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주식은 장기 투자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묶여놨는데 이거에 대한 그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배당을 안 해줘요. 그래서 배당이 낮아서 이제 주식이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PER을 보면 우리나라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얼마나 저평가냐 보면은 우리나라 여기 우리 밑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가 있어. 그만큼 우리나라가 PBR이 안 좋네요. 망한 국가랑 우리 국가랑 또이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리스 경제 안 좋죠. 루마니아, 러시아, 폴란드도 지금 상태가 그렇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거의 또이또이한 만큼 안 좋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좋아요. 중국은 여기 있어. 중국은 오히려 여기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확실히 우리나라가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배당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바닥을 치고 있어. 배당금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안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배당금이 낮고 이렇게 주식이 저평가가 됐을까라고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주주 입장, 그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오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배당금 하면은 세금이 50%예요. 안 받고 말이죠. 배당 세금 50%예요? 네. 배당 배당 받는 순간 세금이 50% 나가버려. 와 별로다. 이거 구리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주주였으면은 이거 배당금 주겠습니까? 아니 그 배당을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거잖아요. 모두에게 나눠주는 겸 나도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회사에서 들고 있으면 다 내 돈인데 남에게도 나눠주고 내가 받는 거는 심지어 세금 50%니까 싫지. 그래서 회사에서 유보금으로 보유하는 게 유리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 유보금을 가지고 A 회사의 유보금으로 B 회사에 투자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리 회사에서 지금 여유자금이 예를 들어서 그 뭐 이제 100억 있다고 생각해. 네. 이거를 빼버리면은 나는 이거 세금 떼고 하면은 50억밖에 안 되죠. 이 100억 원어치 갖고 다른 회사를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도 지배가 가능하죠. 여러 가지 회사를 거느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배당보다는 그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입장에서. 그래서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금으로 이제 세금을 나갈 바에는 회사에서 그냥 그 자금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인 기업이 있으면 유보금으로 지분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 회사의 20에서 40%를 사면은 내 회사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룹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서 산 B회사의 돈을 가지고 뭘 합니까? C회사를 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 보면 우리나라 분은 계열사들 겁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계열사들이 또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또 돈 벌고 또 상장하고 이런 게 반복이죠. 자, 이래가지고 또 이제 배당금이 많이 우리나라는 지급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배당금이 없으면 수익이 없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고액 부수를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원하니까. 내가 나한테 월급을 세게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월급을 세게 불러. 그리고 일감을 몰아주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생회사라 조그만 회사 뭐 우리 집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으로 좀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일감을 몰아주기 해버리면 그 회사 돈이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돈이 돼버리지. 그리고 대주주 저런 분들은 집을 안 사도 돼. 네네. 왠지 아세요? 회사 돈으로 사버리잖아. 맞아. 위믹스 장 대표 시그니에 살잖아. 회사 돈으로. 그렇죠. 그런 거 보면 회사 대주주는 다 그래요.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해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배구조의 취약성, 아부의 왕이 대주주가 이사회도 있지만 거의 대주주가 말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주가 배당을 안 해버리니까 낮은 수익성 때문에 주식도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는 얘기도 이제 분석하신 이분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빡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도 안 하고 저평가된 주식이 되잖아.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가격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가 낮아지니까 본인도 손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대주주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야 저평가면은 너네 그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그 회사 팔 땐 달라요. 오. 회사를 팔 때는 주식은 저평가지만 기업 인수합병할 때는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5,000원이면 이 새끼들을 팔 때는 10,000원 받아요. 이거를 서울대학 교수 정준혁 교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왜냐하면 저평가된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싶은 사람, 지배를 이 M&A를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장가로 이걸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대주주한테 물량을 받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제대로 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여서 파니까. 그렇죠. 자기가 팔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2023년은 코리안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진짜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만들겠대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말은 잘하네. 그렇지. 야, 근데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아무튼 그래도 몇 가지 정책들을 갖고 나왔어요. 어떻게. 갖고 나왔는데 뭘 갖고 나왔느냐? 이제 첫 번째를 보시면
야 얘네들 그 저평가된 주식 팔 때는 비싸게 팔잖아. 요거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느냐? 너네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추진하면서 너네 그 M&A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이거 팔 때 있잖아. 그 50%는 시장에서 사.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을 올려줘라.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대주주한테 이거를 매수를 했잖아. 그러면 시장에서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 그 주식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50%는 어디서 산다? 너네 그 주식 시장 들어와 갖고 거기서 사라. 그러면 올라갈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추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이거를 추진하는 국가들을 보면은 EU,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은 안 하죠. 여러 국가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개선하려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거요? 뭐냐면 야 너네 자사주 사. 자사주 제도를 이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너네 그 배당도 안 하고 돈도 많은데 그거 그 자사주 니네가 사가지고 야 소각해라.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많이 사죠. 네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야 너네도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라 라는 제도도 이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뭐냐면 자세히 보니까 그 외국 애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해. 또 외국 애들이 왜 투자를 많이 안 하나 봤더니 그 공시가 한글이라서 그런가? 영향 있어요? 그래서 공시를 이제 영문으로 바꿔라. 그래갖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자 그 거래소 영문 공시 건수를 이제 올리면서 너네 그 10조 이상 기업들 있잖아. 너네 이제 영문 공시해라. 뭐 좋은 거긴 하네요. 나쁘진 않아. 그래서 그 정부는 대규모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영문 공시를 이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산이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서 영문 공시를 의무화하고 26년에는 이제 2조 원까지 되는 이제 기업들도 단계적으로 이제 의무화해라.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좀 편하게 좀 보게끔 영문화를 추진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상장법인 영문 번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문 공시 우수 법인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네. 야 너네 번역 구글링 잘하는 애들 있잖아. 내가 인센티브 줄게. 지원한다고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것도 바꾸고 요것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느꼈을 겁니다. 어떤 네, 거요? 안 갑니다. 해결이 안 되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M&A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너네 이거 한다고 해도 그 우리나라는 세습을 하잖아요. 기업들이. 세습 경영을 하는데 M&A 해가지고 이 기업을 다른 회사에 넘긴다? 작은 회사들은 일어나겠지만 큰 회사들은 안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고, 이거 영문으로 바꾼다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까?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거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생각보다 너무 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싸다. 20년째 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잘 되면은 지금 코스피가 얼마입니까? 이제 2000선이잖아. 이거 외국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5000까지 가야 되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하면 5000. 야, 기분 좋다. 야. 그러면 좋겠는데 아직 오진 않았죠. 그 디스카운트가 빠지면 그 코스피 5000입니다. 지금 2000 눈이 심심해 잘 안 보이는데 5000까지 가능하고, 형님들 그 삼성전자 물렸다고 했지? 삼성전자 6만 원. 이게 12만 원. 뭐 오른다고 치면 한 2배 그냥 치면 그렇죠? 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주주 환원율이 생각보다 해외는 60%. 우리나라 그나마 배당 많이 준다는 게 그 은행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외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배당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배당 많이 준다는 그 은행주도 외국에 비하면 너무나 싸다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한쪽에서는 이렇게 재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제 다른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 양쪽이 있잖아. 양쪽 입장에서 둘 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한쪽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정책들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근데
나 할 말이 있어. 음. 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말을 못하죠. 아무도 말을 못해. 이거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너는 그 나쁜 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정책들은 따로 있는데 못하고 있죠. 그렇죠. 할 수는 없죠. 웬만하면. 네, 그게 이해관계가 현실이에요. 많아서. 이해관계가 많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 주식이 싼 것도 많고 싼 이유를 개선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해서 속이 터집니다. 여기로 말할까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지. 뭐 저는 그 내용을 몰라요. 어. 뭐 얼마나 민감한지 모르겠는데 잘 조절하셔서 음. 해도 될 것 같으면 하시고 애매하면 패스하시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조사한 것도 약간 다들 돌려서 얘기했어. 우리 슈카 형도 사실 돌려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여기 연구자를 연구하신 분 이분도 돌려서 얘기했어. 돌려서 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는데 이거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냥 제도만 개선하는 거잖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 M&A 해봤자 이거 회사 인수 얼마나 돼? 별 의미 없잖아요. 이거 영문으로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사가지고 그 소각하라는데 이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따로 있는데 말을 못한다. 뭐 아무도 얘기를 못. 뭐 재벌들 다 똑같고 뭐 세습 못하게 하고 뭐 하고 다 전문 경영인 만들고 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자, 근본적인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뭡니까? 대주주들이 배당을 안 하고 있죠. 배당을 안 하고 있어요. 배당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배당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세금을 낮춰준다? 아, 그쵸.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죠. 그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실패했죠. 그치? 네. 그래서 대주주가 배당을 안 한다. 이게 낮은 수익성이고 저평가된 주식이 된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이거 부자 감세라고 안 해주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이야. 특히 플랫폼 기업이 아닌 그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쵸? 그러면 경쟁력이 높아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낮은 수익성. 뭡니까? 네, 인건비죠. 인건비라든지 회사에 대한 수익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배당금을 올리는 정책과 이 수익성을 높이는 정책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노조들이 반대를 할 거고 이거는 부자 감세라고 반대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힘들어질 거다. 저 영향이 큰 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생각. 오케이. 그죠. 그래서 힘들 거다. 그래서 뭐 지배구조에 대한 취약성인데 요거랑 이제 연동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 관련돼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저평가된 이유가 북한 때문이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다른 국가들 보면 그 대만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좋아요. 대만이 우리보다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보다 대만이 더 좋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대주주 세습 경영을 하면서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이 낮든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있잖아. 내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치. 주식이 싼 게 좋아? 비싼 게 좋아? 싼 게 세금을 덜 내지. 그렇죠.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싼 게 낫죠. 주식 올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주면 되겠지. 어차피 세습할 거야. 그러면 세습하지 마라고 막는 것보다는 그래 너네들이 세습을 할 때 그 뭔가 혜택을 주면은 뭔가 요거는 해결이 되겠죠. 두 번째 생산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노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책이 필요하죠. 너무 우리나라는 이제 강력한 노조들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세금 주주 완화 요것도 좀 완화해주면 아마 배당을 많이 하겠죠.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많은 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세 개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건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는 말을 못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무도 얘기를 못 하더라고.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 자, 왜냐면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건 유튜브 같은 플랫폼밖에 없어요. 유튜브에서도 눈치 본다고 안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쵸. 우리 100만 유튜버?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9만이라서 이럴 게 없다. 그치.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다. 요즘 코인 시장 안 좋아가지고 시청자도 적어지고. 그래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결하는 방법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기획재정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여야의 갈등이 없는 문제만 지금 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야의 갈등이 없는 것들이 뭐예요? 기껏 건드려봐야 M&A 할 때 이거 시장에서 사라. 요거는 이제 서로 여야가 반대할 게 없잖아. 그리고 기껏 해봐야 영문으로 공시해라. 요거. 그 다음에 자사주 사서 이제 소각해줘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민감하지 않은 부분만 건드리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은 안 될 것 같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30년 봅니다. 앞으로 10년 더 디스카운트 되지 않을까. 10년 더? 네.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호랑이 형의 즐거운 이야기 다 들었고요. 네. 여러분들 이거 있죠, 이거. 네네. 이거. 여기에 왜 김프 없냐? 왜 코인 가격 없냐라고 하는데 오늘 호랑이 형이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실 예정이죠? 나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애초에 안 하려고 했어요? 까먹. 아, 그렇구나. 뭐 내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저것 아까 뭐 만지시면서 도전했던 거 아닙니까? 어? 도전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골든벨이야? 도전! 분들 하여튼 뭐 웬만하면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뭐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걸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느꼈어. 이게 있을 때는 몰랐지. 있을 때는 보는 사람 많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네. 그리고 오늘 김프 자리에 재훈이가 있네요라고 했는데 원래 있었어요. 저기 몇 년 전부터 있던 건데 그냥 김프로 가려놨던 거야. 그렇죠. 김프랑 가격으로 가려놨던 건데 그걸 빼니까 보이는 겁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저게 원래 있던 건데 네. 왜 김프랑 코인 가격으로 가려졌냐? 네. 이것도 역사가 있어. 역사. 네,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기에 카카오톡 ZERST18 적혀져 있죠. 네네. 이거를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 추가를 해서 저걸 쳐야 돼. 맞아요. 근데 저거를 그렇게 해서 치지 않으면 네, 사칭 보이스피싱 나가십니다. 사칭으로 검색 잘 못하면 보이스피싱 당해요. 그래가지고 사칭 사고가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제보가 오더라고. 이거 조금 이게 호랑이 형이 평소 말투랑 좀 다르시다. 왜 이렇게 상냥하냐? 아지 말투 아니다. 왜 이렇게 상담사가 상냥하냐? 하면서 상냥하다고 우리한테 뭐라 했어. 야, 캠도 가리라고? 야, 난 캠인데 캠 가리면 어떡하냐? 우리 옆캠 아니에요? 남자 방송이라고 해야지 미남 방송이라고는 안 했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워놨다 라는 역사도 있습니다. 네, 저거 내일 방송에는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 줄 몰랐다. 자, 다음 내용 진행하기 전에 사운드 한 번만 더 키워줄게요. 네네. 아니 뭐 사운드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운드가 작으면 본인 그거 올리면 안 되나? 이게 홈으로 가서 달려가지고 네, 올리면 또 크다 그러고 내리면 또 작다 그러고 야 니들이 올려. 그니까 뭐 하면 춥고 뭐 하면 덥고 에라이 샤고 내가 그 지하철 운전수냐? 지하철 기관사야? 이 칸에선 덥다 해, 저 칸에선 춥다 해. 적당히 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볼륨 조절하는 게 훨씬 편해요. 마이크는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높여드렸는데 네. 잘 맞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괜찮나요? 네, 괜찮은 목소리 괜찮나요? 좀 올렸어요. 네. 이미 최대라서 오케이. 이미 최대였어?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그럼 일단 올렸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오면 작고 듣다가 광고 나오면 깜놀한다고? 원래 그래. 그 다른 방송 다 비슷해요. 그래요? 그렇구나. 하여튼 뭐 그 사운드적인 피드백은 그래도 들으면 바꿔주니까 가끔씩 말해봐. 오케이 네네. 알겠죠? 한번 바꿔줄게. 아무튼 사운드 지금 올렸습니다. 네. 괜찮나요? 괜찮을 거예요. 네. 자 봐요. 이거 사운드가 올릴 수 있거든. 네네. 이게 작다에서 한 칸 늘었어. 작다에서 한 칸 더 늘었어. 작다에서 한 칸 더 늘었어. 계속 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방송 일부 방송만 5번 늘렸고요. 무당형 방송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몇 번을 늘려줘야 돼 이거. 오케이. 한 수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인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